126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아, 그래요? 자요, 126페이지 공동소유 보시죠. 자, 공동소유를 보면, 우리 이제 공동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공유는 뭐냐면, 로마법의 개인주예요. 그 다음에 합유는요, 게르만법의 단체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죠. 공동 목적이요. 총유도 뭐냐면 단체성인데요. 여기도 뭐냐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공유는 완전히 개인주예요. 여기서 보면 이연 단체성이 세모예요. 여기는 완전히 단체성이 강해요. 여기는 완전히 개인주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의 경우는 뭐가 있냐? 이것은 상속재산을 얘기해요. 상속재산. 여러분 상속재산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3명이다. 1대1로 확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계모임 있죠? 순번계를 얘기해요. 순번계요. 계모임은요. 계모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합의에는요. 계모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합은 뭐냐면 영농조합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 이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농조합이라든가 뭐 농협협동조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니죠. 2사람 이상이 모여서 돈을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하고요. 그 다음에 종중하고요. 그럼 혹시 여기 뭐 재건축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재건축 조합이요.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은 뭐냐면 총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재산 같은 것은 완전히 개인주니까 1대1로 자기 지분이 있잖아요. 여기선 개인주니까 자기 지분이 있고요. 여기도 뭐냐면 자기 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냐 중요하잖아요. 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교회라든가 종중은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죠.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내가 교회를 나올 때 벽돌 한 장이라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지분이 있으면 이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요.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이때 지분을 처분할 때는 타 공유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분이 있죠. 원래 여기 합의는요. 공동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계모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멋대로 그 자리에 들어온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계모임 같은 여러분 보면 공중기사 같은 경우도 그 공중기사 사무실끼리 모임 같은 거 갔잖아요. 모임 같은 거 갔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오러 간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자기 멋대로 못 들어와요. 알겠죠? 만약에 5군데에서 공중기사 사무실끼리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다른 데 한 곳이 더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지분이 없잖아요.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 정관이나 또는 규약에 의해서 하고요. 정관이나 규약에 아무것이 없죠? 그러면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요. 이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돼요. 단체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단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든가 종중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개인 명의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으면 여기는 뭐냐?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고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이에요. 분할을 금지하도록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을 하면은 등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년의 범위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연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연장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자유이지만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요. 여기는 이제 합의죠. 합의로 여러분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마음대로 이것을 깨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 안 돼요. 그런데 조합이 해산이 되잖아요. 해산이 되면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이 되면. 해산됐단 말이 뭐죠? 이런 보면 강남에 뭐 기족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기족계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 돈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인데요. 다음 우리 만약에 삼형제가 있단 말이죠. 형제 3명이서 땅을 9천만 원짜리를요 3천만 원씩 내가지고 9천만 원짜리 땅을 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형제가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땅을 샀다. 그걸 우리 뭐라냐?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형제가요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종종 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샀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총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뭐 총유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땅을 샀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공동소유 말고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요? 그러면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분은 뭐예요?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얼마냐?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갑을 병의 지분이 3분의 1씩이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이게 일필지 토지잖아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처럼 보이죠? 3명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더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전부 다 더해. 그러면 얼마가 되죠? 이것은 1이 되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 한 개의 소유권이 어떻게 하냐? 양으로 불양적이죠. 양으로 나누어진 일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 일부분은 뭐라고 한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뭐라 한다? 이것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분이다. 그럼 우리가 공유는요 마치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분을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무조건 일물일권이에요. 하나의 토지는 소유권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개의 소유권을 양으로 나눠놨다 이 말이죠. 그 양으로 나눈 곳의 일부,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요 공유의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의 등기를 하고 플러스 무슨 등기를 한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의 등기란 말은 무슨 말이고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등기부를 딱 보면 이렇게 돼요. 등기부예요. 공유자 이렇게 공유자 갑, 을, 병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공유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갑 밑에다가 여기 지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요. 이것은 노란 것은 뭐라고 한다?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 등기하고 지분 등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자 갑, 을, 병 이 말이 있는데 지분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분이 뭐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래서 지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바로 뭐냐? 갑, 을, 병 세 사람의 지분이 똑같은 것으로 봐버려요. 그럼 우리가 지분의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지분이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은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 있어야 되잖아요.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수로요.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분 등기가 없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다. 이렇게만 되고 아무 말이 없어. 분수로가 없죠. 분수가. 그러면 각각 똑같으니까 얼마씩 본다? 3분의 1씩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공유자가 이렇게 공유자가 이런 공유는 몇 명부터를 공유라고 하는 거죠? 2명부터를 공유죠? 2명이 얼마죠? 2분의 1. 4명이면 4분의 1. 8명이면 8분의 1이죠. 그러면 제일 큰 게 얼마예요? 공유에서 2명이죠.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자가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분이 얼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지분은 얼마수로 보냐? 2분의 1씩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책을 볼 때 뭐라 나오냐? 공유자가, 지분권자가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얼마씩으로 본다? 2분의 1씩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유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지분은 거의 100%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왜요? 처음에 우리가 등기로 가면 지분 등기를 공유자로 가면 각각의 지분을 쓰라고 얘기해요. 안 쓰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분은 뭐한 걸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실제 지분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등기부상 지분이요. 실제하고 등기부가요. 실제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요. 공유자간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요. 제3자 병은요. 제3자 병은 등기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자 병이요. 갑의 지분을 취득을 해요. 그럼 원래 갑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잖아요.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어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병은 3분의 1만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는 등기부로 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3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 가져야 돼요? 1억씩 나눠 갔죠? 손해가 3억이에요. 얼마씩 부담을 해야 돼요? 1억씩 부담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권리와 의무는 각각의 지분만큼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의무를요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1년 이상.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죠. 이것을 지분 매수 뭐라 한다? 청권이다. 청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청권 앞에 매수란 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청군 앞에요 매수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증감이라든가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형성권이다. 몇 년 안에? 1년 이상, 1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관리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때 너무나 큰 손해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분을 사버릴 수 있어. 네 번째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죠. 그런데요.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지분은 국가로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을하고 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을하고 병은 각각 얼마씩 된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을이 또 사망했어. 을이 사망했는데요. 을이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병한테 가는 거예요. 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병이 이제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병이 사망했는데 또 상속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냐?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완전한 것만 가져가. 만약에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채권은 1억인데 채무가 3억이에요. 그럼 얼마가 손해죠? 2억이 손해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국가는 절대로 이 사람이 상속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절대로 상속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은 1억인데 이익이 권리가요? 2억이 있어요. 2억이. 그럼 어떡하냐? 1억 돈 갖고 1억 남죠? 그럼 국가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인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국가는 채무는 상속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공유등기를 해놓으면 지금 공유자가 3명이다 그러면 3분의 1씩 균등해서 그 지분이 있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공유등기를 해놓은 지분 등기가 아니고 공유등기를 하실 때 나이 같은 차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거 돼서 그러니까 3분의 1 만약에 지분이 3분의 1이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3분의 1에 대해서 저당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공유등기일 때 어떻게? 지분이 없고 지분이 없으면 균등으로 봐버려요. 균등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지분을 얼마로 본다? 3분의 1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3분의 1. 그런데 원래 이제 등기를 할 때 아까 말했지만 등기를 할 때요. 지분의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등기를 할 때 공유자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분을 모르는데요. 그러면 몇 명이죠? 3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했죠? 한 사람은 3억짜리인데 6억짜리인데 7억, 만약 7억짜리 해봐. 7억짜리인데 한 사람은 3억을 내고 한 사람은 2억을 내고 한 사람은 2억을 냈잖아요.
그럼 그냥 얼마죠? 우리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지분 등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등기를 하지 않는 건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지분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공유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경우에 만약에 지분의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뭐라 하느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채권 관계 있을 때 그 지분만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분만큼 뭘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이 공유물이 만약에 대금, 좀 이따 우리가 분할을 할 때 보면 만약에 공유물이 분할이 돼가지고 그걸 대금 분할이 하거든요. 그 땅을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이제 나누어 가질 수 있거든요. 돈으로 나누어 가지면 3억이면 각각 1억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압류를 걸면 되는 거죠. 채권자가. 왜냐면 그 사람의 몫이 3분의 1이잖아요. 등기가 안 됐다는 건 3분의 1이고 만약에 3분의 1로 등기됐으면 당연히 3분의 1이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몫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죠? 압류요. 그리고 우리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압류나 가압류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유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유물. 그래서 공유물이 있으면 우리 이제 이걸 공유 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유 관계요. 이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용하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하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그래서 오전만 이걸 해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요 이해하면서 보면 되는데요. 사용하고 수익은 공유물 전부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 보존이라는 것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해요. 전원을 위해서 뭘 하냐? 보존은 불법 점유라든가 불법 점유,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무효 등기요. 무효라는 말이죠. 무효 등기라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보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냐면 불법 점유, 무효 등기 그러면 누가 하냐? 각자가 불법 점유죠. 그러면 전부요. 그럼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면 반환을 청구하고요. 무효인 경우는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관리죠. 관리 행위잖아요. 여러분 관리는 뭐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공유자의 과반수하고 지분의 과반수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보면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각각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봐. 3분의 1 그러면 두 사람의 지분을 더하면 과반수가 되죠. 3분의 2니까요. 그런데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6분의 1, 병의 지분이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공유자니까 공유자. 두 사람을 합해봐도 지분이 얼마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다. 이 말이에요. 지분의 과반수.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지분의 과반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지분의 과반수가 되면 독자적으로 말 수 있냐? 점유할 수 있고 임대, 월세 줄 수 있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나 월세나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임대하고 전세하고요. 전세는 뭐냐? 전세는 물권이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그 다음에요. 임대차는 채권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란 말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요. 임대를 주거나 점유를 할 때는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처분하고 변경이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이 있어요. 이 땅에다가 만약에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신축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 왜냐면 공유하고 있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딱 지어봐.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처분이라고 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봐봐요. 변경이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유물을 이렇게 뭘 한다? 분할하죠. 공유물을 분할. 이것도 뭘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지분. 공유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그러면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 봐봐. 우리가 토지 있죠, 토지. 토지가 있으면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요. 갑은요, 여기를 3분의 1로 3등분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갑이요, 독자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3분의 1을 나누어가지고 자기 혼자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으니까 각각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담을 이렇게 싸가지고 경계를 쳐가지고 별도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가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왜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왜 안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라 말하고 자동차로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를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병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샀다 해봐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죠. 본네트 부분하고요. 여기 의자 있는 부분하고 여기 트렁크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 갑이요. 본네트 있는 부분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 지분이라는 것을 토지를 가지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약간 힘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이해하면 금방 쉬워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은 여기 3분의 1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세 사람이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운전하면 지 차를 전부 다 운전하고 다녀야지. 누구는 본네트 떼가지고 밀고 다니고, 누구는요 트렁크 떼가지고 밀고 다니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 전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갑의 지분 3분의 1이죠. 그러면 갑은 이 앞에 부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엔진 부분만. 그렇잖아요. 2차 전부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이게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기준하면 각각 몇 시간씩? 8시간씩. 그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한 달이면 며칠씩? 10일씩. 1년이면 몇 개월씩? 4개월씩 2차 전부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지분의 비율이다. 지분의 비율, 하루는 몇 시간씩이다? 8시간씩. 알겠죠? 그러면 한 달은 며칠씩이다? 10일씩. 1년이면 4개월씩. 이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하루 기준이냐, 한 달 기준이냐, 1년 기준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내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에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딱 담을 싸가지고 자기 혼자 여기서 농사를 지어봐. 그러면 을의 지분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미쳐야 되는데 미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린 지분이라. 그러니까 봐. 나하고 두 사람이 이 학원을 운영한다 해봐. 공동으로. 그럼 여기를 반대로 반띵 딱 해가지고 여기는 나, 여기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강의실 전부 위에 내 지분이 얼마가 미친다? 2분의 1이 미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쪽에서도 지분이 얼마가 미쳐? 2분의 1이 강의실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반띵 딱 해서 바리게트를 딱 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러면 지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잘못을 했다. 불법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분.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봐봐. 이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지금 지분이 얼마죠? 과반수죠. 야, 이걸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러면요.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공동수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 과반수하고요. 소수하고만 알면 돼요. 과반수가 아닌 것은 전부가 다 소수예요. 과반수는 얼마를 얘기하죠? 2분의 1을 얘기한다. OX. 과반수는 2분의 1이다. OX. 2분의 1을 뭐라고 그래요? 반수라고 그래요. 반수. 반수를 초과해야 돼. 초과. 그러니까 여기 소수는 뭐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을 소수라고 그래요. 과반수는 얼마죠? 과반수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3 이런 것들을 뭐란다? 과반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반수는 2분의 1은 반수야. 반수. 과반수가 아닌 것은 다 소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1도 소수고 3분의 1도 소수고 4분의 1도 소수고 다 소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분이 이 사람 얼마죠? 과반수죠? 과반수. 이렇게 과반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과반수의 경우는 여기요.
지분이 과반수일 때는 점유도 할 수 있고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2, 3분의 2고 이거 3분의 1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은요, 이 땅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자기는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란 말이죠. 그런데 땅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땅 전부를 임대, 월세를 주면 90만 원이 정도가 나온다고 해봐요. 90만 원? 그러면요, 을의 지분은 3분의 2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을은요, 지분이 과반수면 이 땅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지분이 3분의 1인데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하면 돼요. 원래 이 땅 전부를 임대를 주면 90만 원 받는다 해봐.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이다.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 그러니까 자기 몫은 얼마예요? 60만 원. 갑의 몫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을이 이 땅 전부를 점유를 하되 갑한테 3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분의 과반수면은, 지분의 과반수죠? 과반수면은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갑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뭘 할 수 있냐? 점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는 뭐죠? 이런 거죠. 을의 지분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요? 병이죠. 병을 뭐라고 한다? 병한테. 이것을 을이요 3분의 2인데 병한테 이걸 판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병의 지분, 병은요 임차인이 되죠. 그럼 이 병은 임차인인데 병은 어때요? 을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1은 뭐예요? 과반수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임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임대차 해가지고 월세로 90만 원을 준다. 월세로 90만 원? 이 90만 원 뭐죠? 돈이죠, 돈. 여러분, 돈은 뭐냐? 돈은 각자가 지분만큼 가져가. 돈은 무조건. 좀 이따 배워보겠지만, 각자가 지분만큼 가져가. 돈은. 그러면 이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 이 땅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월세에 줄 수는 있어. 그렇다 해서 그 돈을 전부가 다 을이 가져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은 얼마나 가져간다? 60만 원. 그리고 갑한테 얼마나 준다? 30만 원 준다. 왜? 돈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니까. 따라서 갑은 을한테 30만 원 달라고 해야지. 갑은요,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가져가, 병한테 가져가가지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을한테. 왜요? 이 사람은 을하고 계약을 한 거지, 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를 해라. 나한테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점유를 할 때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한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적법.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적법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 땅을 점유한 자체가 적법인데 갑이 병한테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과반수일 때 이래요. 과반수일 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갑의 소수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임대한다. 그래서 돈이 나오면은 지분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중요한 것은 소수는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병한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여기 치우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뭘 보냐면 여기서 또 하나 봐요. 지금 저기는 이제 지분이 과반수인 사람이 한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갑의 지분 있죠? 갑의 지분은요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 3분의 1이라고 해봐. 3분의 1은 과반수다, 소수다? 소수죠. 소수인 경우는 한번 봐요. 소수인 경우는 점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돈에 관한 것이요. 돈은 뭐냐? 부당이득이라든가 부당이득,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부당이득, 손해배상. 돈에 관한 것은 뭐냐? 각자가, 이게 중요해요.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요, 이 토지를요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해봐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손해배상이 손해가 9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봐. 90만 원. 그럼 돈이죠. 그러면 이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그럼 90만 원 돈이죠. 돈은 각자가 지분만큼. 각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하고죠. 갑의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가요? 60만 원. 이 사람 얼마 가져가? 30만 원. 이렇게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부당이득이란 말하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돈이잖아요. 돈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등기죠. 등기를 뭐만큼 등기하냐? 지분만큼 등기해. 등기는요, 지분만큼 등기해요. 지분만큼. 그러면 지분만큼이란 말의 뜻이 뭐냐? 지분만큼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여기 지금 우리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만큼 등기해서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자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전부를 등기해. 전부를 등기해. 그러면 돼, 안 돼요? 지분만큼 등기하다고 그랬죠? 전부를 등기해서 돼,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죠? 3분의 1이 들어가 있죠? 지분은 무조건 등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부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거 3분의 1은 유효잖아요. 얼마가 무효이죠? 3분의 2가 무효이죠. 3분의 2가 무효. 3분의 2가 무효.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무효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여기 봐. 여기요. 불법 점유라든가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면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요. 누구를 위하니까? 누구를 위해서니까? 전원을 위해서. 공유자 전원. 그러니까 뭐죠? 이 지금 3분의 2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죠. 이 무효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말소를 청구해. 여기서 각자는 누굴 얘기하냐? 지금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을이니까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요. 여기서 전부라는 것은 얼마다? 이 전부가 아니고 무효인 것 전부. 무효인 것. 얼마죠? 3분의 2. 여기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보존행위란 말이 나와. 보존행위는 뭐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말소 청구.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분의 1만큼 등기하도록 돼 있으니까 3분의 1만큼은 유효이고 설령 전부를 등기했다고 할지라도 3분의 1은 유효고 3분의 2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점유죠. 점유하려면 아까 점유는 얼마가 있어야 되죠? 점유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점유를 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요.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분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점유했다. 3분의 1만큼 점유.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가 되죠. 불법 점유. 왜요? 3분의 1은 소수죠.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지분이 과반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분은 있으되 점유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 지분이 3분의 1이면 3분의 1만큼 무조건 점유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내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돼야 돼요? 과반수가 돼야 되고, 내가 만약에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지분이 얼마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3분의 1만큼 점유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불법.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 돼요. 불법. 무효 등기란 말이나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뭐를 한다? 반환을 청구한다. 반환을. 여기서 각자는 누가 얘기해요? 누가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을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요, 각자 누구다? 갑을 얘기하죠? 여기서 전부는 얼마죠?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 얼마다? 3분의 1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냐?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 공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점유하고 등기하고 돈하고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점유냐, 등기냐, 돈이냐. 점유는 지분이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등기는요, 자기 지분만큼은 무조건 등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 지분이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얼마만큼 등기할 수 있다? 100분의 1만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돈.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유,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기하고 이 세 가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를 공부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이 여기에서 나온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보냐?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봐.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먼저 무슨 분할을 하냐? 협의상 분할을 하고,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이요. 그래서 이 협의상 분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현물 분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판상 분할은 원칙은 뭐냐? 원칙은 현물 분할이에요. 현물 분할인데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해. 경매를 뭐라 한다?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잠깐 여러분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땅을 갑하고라고 공동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으로 산 땅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현물로 분할한다. 그럼 딱 뭐죠? 자기 지분대로 나누면 되죠?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되죠. 현물 분할. 자, 두 번째는요. 가격을 배상한다. 대금을 분할한다 이 말이죠. 가격 배상. 가격 배상이란 게 뭐예요? 가격.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전부 다 가져. 자기가. 그리고 을한테 돈을 줘. 돈을. 여기는요. 대금은 뭐예요? 대금은 매매대금. 경매대금이죠. 우리가 매매나 경매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3자한테 처분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을한테 돈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해요. 대금 분할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현물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고 대금 분할이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대금 분할이 있을 때는 돈으로 이렇게 나누어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재판이죠, 재판. 그러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을 하는 거예요? 현물로 분할하는 거예요, 재판은요.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 경매가 뭐죠? 경매 대금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왜 어떤 경우에 경매를 하냐, 봐. 이 땅이요, 지금요, 땅이 60평짜리 땅이에요. 60평. 그런데요, 네 사람이 이 땅을 공유를 해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죠? 6억이죠. 6억이면 한 사람당 얼마씩 나누어 가줄 수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땅을 분할을 해달래. 분할하면 각 땅마다 몇 평짜리죠? 15평이죠. 60평짜리 땅이면은 건물 한 30평짜리로 지을 수 있는데요. 15평짜리 땅이면 건물을 7평밖에 못 짓잖아요. 이런 땅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니까 60평으로 땅을 팔면은 6억이 돼도 여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15평짜리 땅을 팔면 1,5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네 사람이 땅을 현물로 분할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분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땅을 분할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너무 큰 손해가 돼. 그랬을 때는 뭐를 하라고 한다? 경매를 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뭐를 하는 것이다? 경매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 우리가 재판상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고,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도 재판에 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지면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재판상 분할이다 이렇게 하고요. 협의상 분할은 협의란 게 뭐죠? 협의는 계약이잖아요. 계약. 협의상 분할을 하면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따라서 현물로 분할했다고 해서 각자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소유자가 되지만, 그건 두 사람이 협의로 분할할 때는 분할하고 나서 각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협의상 분할, 재판상 분할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공유는 어떤 것이다? 공유는 이게 지분이 있고, 여기 쭉 보면 사용수익, 보존, 관리, 처분명령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요, 기본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 특히 이런 것은 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지금 보면, 뭐를 안 했냐 하면은, 선의 취득을 안 했다고 하는 선의 취득이요. 그래서 페이지 122페이지.